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우리 인격의 가치, 오늘은 야망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야망. 이 야망, 문제 속에서 기회를 발견하라. 이 야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전적 정의를 우리가 찾아보면 크고 원대한 뜻이나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강한 열망이겠죠. 이게 이제 이 야망을 가질 때에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중심적일 때 이게 도덕적 고려 없이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다 보니까 나중엔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망이 크다 할지라도 내가 이 야망을 민족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내 삶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야망이 돼야지 그런 어떤 공동체와 균형된 삶을 고려하지 않고 막 달려가게 되면요. 결국에 그 삶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알렉산더 대왕이 정말 동방의 원정을 하고 그냥 끊임없이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부하와 신하들이 많이 죽게 되잖아요. 인도까지 진출하지만 결국에는 부하들의 원망, 반란 이런 것도 있었고 그가 30대 중반 조금 넘어서 결국에는 그가 유행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어떤 야망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야망을 좀 더 순화돼서 얘기한다면 포부겠죠. 어떤 도덕적으로나 공동체적 요소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요소가 내 속에 있는 야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제들에게 한 얘기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절했다.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내가 우리의 왕이 될 거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릴 거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그리고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제 12형제 중에 요셉을 뺀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했지만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그랬어요. 마음에 간직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금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들을 능가하고 형들을 다스리겠다는 야망을 가진 거죠. 그리고 부모님들보다 더 큰 꿈을 가지고 내가 야망을 키워나가겠다 이런 걸 했는데 그런 야망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것을 기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자기는 지금의 삶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세계의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그 사람 속에 소유하고 있는 야망을 키워낸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알바 에디슨 알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과서에서 많이 배웠죠. 그 에디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 이루지 못할 것은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이 일을 내가 꼭 이루어내겠다 하는 사람은요. 인내를 가지고 조금 하다 말고 이게 아니라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안 되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부터 이런 말을 써요.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내가 오래 책상에 앉아 있는 버릇을 습관을 가지면 그게 결국에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도 기도가 안 됩니다 할 때 오래 좌석에 앉아 있어 보세요. 그럼 뭘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거기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보면서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 하는 얘기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 결국에 이 에디슨은 우리가 잘 아는 전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게 볼 수 있는 전구, 축음기 이런 기구를 발명했고요. 미국에서만 이 사람이 1093개의 특허를 받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이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합니까? 그래서 끊임없는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어낸 그런 것들이 바로 그가 1093개의 특허의 발명품을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실패 가운데도 그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반드시 목표를 성취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야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너무 쉽게 포기해. 모든 걸 할 때 하려고 하지 않아.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런 인성교육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가 야망을 가질 수 있도록 키워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삿포로 농학교의 초대 교감으로 있었던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자연과학을 가르치면서 그가 성경을 배부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강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가 늘 외치는 말이 뭐냐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그가 외쳤던 말이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그런데 거기서 이런 얘기죠. 돈을 위해서도 말고 이기적인 성취를 위해서도 말고 사람들이 명성이라 부르는 덧없는 것을 위해서도 말고 단지 인간이 갖추어야 할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됨을 얻기 위해서 야망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고 공동체에 도움이 되기 위한 야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망이 있는 사람만이 모든 걸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분명하게 끊임없는 야망을 가지고 있다. 야망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꼭 이루고야 말겠다. 야망은 앞날에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지만 이 자기 명의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던 바벨탑의 야망은 흩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야망이라는 것은 공동체와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겠다 하는 그런 큰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망 있는 사람은 일을 미루지 않고 매일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망 있는 사람을 만나보십시오. 그 사람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해요.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아요. 매일 긍정적이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런 분을 보는데요. 정말 이 사람은 뭐 도전 정신이 대단해요. 야망 있고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행복한 자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는 이유는 기회가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나타나서 부담스러운 일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기회를 놓칩니까? 기회가 그냥 허스름한 작업복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거죠. 그냥 천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의 분명한 기회가 있는 야망을 가진 사람은 모든 기회에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 속에도 기회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부터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어요. 고생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달콤한 것이 온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야망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좋은 야망을 가지는 방법으로는 이겁니다. 첫째는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라. 해결책을 찾는 거죠. 문제가 왔을 때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야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타고난 소질과 관심 있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훈련하고 개발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이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심 분야가 있잖아요. 그런 분야를 계속 훈련하고 개발하는 사람은 그 부분으로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루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나가게 될 때 당신의 야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 그러면 야망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첫째는 목적의식을 갖게 돼요. 유익이 되는 건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무슨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온전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런 잠재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걸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에게 보이는 것이 있구나. 그 사람이 자신감을 갖게 되죠. 세 번째 가서는 당신이 성취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신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모여들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분명히 무슨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모여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대로 하나하나 진행해 가면 사람들이 신뢰하게 되겠죠. 네 번째 가서 성과를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상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것이 유익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야망을 가졌을 때 주어지는 특징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야망 있는 사람은 근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매사에 할 수 있다.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늘 새로운 걸 생각하고 부지런해요. 또 하나는 뭐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용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해 가지고 그 목표를 성취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뭔가 하나하나를 이루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전에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번 주일날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그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우리 강사가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할 거냐를 다 알고 그 계획에 맞추어서 그러면 내가 오픈 설교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개회 설교를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그것을 딱 알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시간을 적용해서 이렇게 설교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할 때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항상 성과와 목표를 재평가하게 되고 그들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이 야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 여기서만 꿈꾸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은 그 계획이 있고 시간을 잘 사용하고 목표를 이루어 나가니까 그 사람은 하는 일에 성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었을 때 요거보다 좀 더 크게 재평가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망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이 실천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뭐냐? 인생의 경주에서 우리가 이 공을 기다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공을 쫓아가야 되겠죠. 우리 축구 선수 하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공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안 되죠. 공을 쫓아가고 그 다음에 공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빠져나가고 그런 사람만이 다 이 공을 받을 수도 있고 공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항상 이 사람은 공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공을 쫓아가도록 해야 되고 두 번째 가서는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걸 왜 내가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라. 왜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지 동기부여를 해줘라. 세 번째 가서 아주 작은 일조차도 소중하게 여기고 맡겨진 일을 끝까지 완수해라. 작은 것을 실현해야 큰 것도 이루어지는 거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야망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기획을 세우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하나 실천해 가고 있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내가 지금 이 야망이라고 하는 거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야망은 하나하나 기획 속에서 실천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1점에서 10점까지 해서 몇 점을 줄 수 있느냐? 5점은 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중간에 숨으려고 하는 거 있기 때문에 이상이든지 이하든지 항상 내가 나 자신 앞에서 내가 얼마나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이 볼 때에 타인과의 관계 속 저 사람은 정말 야망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계획 속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평가를 해 보십시오. 근데 이것이 잘 안 됐을 때 나는 정말 어떤 일을 성취할 수 없고 낙오자로 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주고 그 점수를 준 근거는 왜 그러느냐, 냉정하게 빨리 1분 안에 글을 쓰고 점수가 올라감으로써 당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뭐냐, 그 유익된 거 아까 이제 제가 설명을 했죠. 또 이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뭔가, 야망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리고 계획 속에 움직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봐라.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무엇인지를 한번 해보고요. 매일 이것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평점을 내서 그냥 멈춰 있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어느 때는 올라갔다가 어느 때는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일에 방향을 정해놓고 노력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에서 영향력 있고 그리고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경영인이 될 수 있는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야망이라는 그 품성, 인간이 지니고 있는 성품이죠. 그 사람의 그 성품이 야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아이에게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하루하루 되는 대로 짐승과 같이 살다 인생 끝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야망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야망 있는 성품을 소유할 수 있도록 훈련을 쌓아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꼭 써주시면서 함께 이걸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